그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에는 제가 건넨 메모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연희 언니가.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연희 언니가 이걸 남겼단 말이에요? 그 목소리는 울음도 탄식도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꽁꽁 눌러뒀던 무언가가 터져나오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내가 왜 평생 이 이름을 입에 올리지 못했는지, 왜 마지막 순간에야 저한테만 이 메모를 남겼는지. 찾지 못하면 미안해. 그 말이 드디어 제 가슴에 닿았습니다. 아내는 평생을 이 사람을 그리워했던 겁니다.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이름 한 번 부르지도 못하고, 그렇게 가슴속에만 묻어두고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저에게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대신 찾아달라고, 자기가 끝내 하지 못한 일을 마무리해달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그제야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도현, 올해 64입니다.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나 평생을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지금은 남쪽에 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넘어왔습니다.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제 아내에 관한 것입니다. 아내는 작년 겨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이 깊었습니다. 마지막 몇 달은 거의 말도 못하고 눈만 겨우 뜨는 상태였습니다. 아내가 아프기 시작한 건 3년 전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기운이 없다, 입맛이 없다고 하더니 점점 몸이 마르고 걷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갈 수 있는 데까지 다 가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엔 집에서 제가 간호했습니다. 물 떠다 주고 몸 닦아주고 밥 먹여주고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 고요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저는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신발, 오래된 그릇들, 버릴 건 버리고 남길 건 남기며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메모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렇게나 넣어둔 게 아니라 일부러 깊숙이 감춰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메모에는 우리 가족 누구도 모르는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민아, 그리고 그 아래 짧은 문장 하나. 찾지 못하면 미안해. 저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왜 아내가 이런 메모를 남겼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아내 입에서 미나라는 이름을 들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친척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아는 사람 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이 이름을 남겼습니다. 왜입니까? 누굽니까? 오늘 이야기는 그 이름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그 이름을 따라 아내가 평생 숨겨온 과거를 찾아 나서게 됐습니다. 저와 아내는 청진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26, 아내가 23이던 해였습니다. 그때 저는 공장 철공소에서 일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쇠를 두드리고 용접하며 살았습니다. 힘들었지만 일하면 배급이 나오던 시절이었기에 버틸만 했습니다. 아내는 공장 근처 봉제 쪽에서 일했습니다. 재봉틀 소리가 하루 종일 들리는 곳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첫인상은 무뚝뚝한 사람이었습니다. 눈도 잘 안 마주치고 인사에도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이라 말 붙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눈이 갔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릅니다. 그냥 신경이 쓰였습니다. 몇 달 뒤 동료 소개로 정식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도 아내는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물으면 짧게 대답하고 끝이었습니다. 어디 사세요? 수남동요. 거기 좋아요? 좋아요. 대화가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싫지가 않았습니다. 말은 없어도 성실해 보였고 눈빛이 맑았습니다. 1년쯤 만나다가 결혼했습니다. 큰 잔치는 하지 못했고 인민위원회 신고와 양가 식구들 모여 밥 한 끼 먹은 게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아내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웃는 일도 드물고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어 답답했습니다. 퇴근하고 들어가면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왔어요? 한마디 하고 그뿐이었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듣기만 했습니다. 한 번은 서운해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할 말이 없어요? 아내는 잠시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 말뜻을 그땐 몰랐습니다. 살다 보니 알게 됐습니다. 아내는 속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말은 없어도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기억했고 빨래를 따로 신경 써서 널었고 잠자리에 들 때도 제가 춥지 않게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겉으로 표현하지 않을 뿐 마음은 항상 가족에게 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아내였기에 저는 그 메모가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정민아, 대체 누구입니까? 왜 아내는 이 이름을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습니까? 저는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큰아들은 36, 작은아들은 34, 막내딸은 31입니다. 셋 다 결혼해 따로 살고 있습니다. 너희 혹시 미나라는 사람 알아? 어머니 아는 사람 중에.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미나요? 처음 듣는데요. 작은아들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친척 중에도 그런 사람 없어요. 막내딸은 되물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어머니 옛날 친구 아니에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내 친정 쪽에도 물어봤습니다. 아내는 함흥 출신이었습니다. 그쪽 친척 몇 명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연희가 아는 사람 중에 미나라는 분 있었습니까?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들어본 적 없어요. 우리 집안엔 그런 이름 없어요. 그 이름은 우리 가족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그 메모를 들여다봤습니다. 글씨체는 분명 아내 것이었습니다.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특유의 필체까지 그대로였습니다. 문제는 종이가 오래된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바래지 않았고 접힌 자국도 깊지 않았고 먼지도 거의 없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쓴 것이란 뜻이었습니다. 죽기 직전에 남긴 이름입니다. 밤에 눈을 감으면 아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창가를 바라보던 모습, 장마당에서 종종 생각에 잠겨있던 모습. 혹시 그 순간에도 아내는 이 이름을 떠올리고 있었던 걸까요? 그 질문이 머리에 계속 남았습니다. 저는 결국 아내의 유품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서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이 이름을 남겼다면 분명 흔적이 더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옷장 안쪽의 상자들, 신발장 아래 보따리, 부엌 찬장 구석의 낡은 그릇들, 하나씩 살피던 중 옷장 맨 아래 칸에서 작은 남색 천보자기를 발견했습니다. 색이 바래고 끝이 해져 있었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종이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풀자 오래된 장부 조각이 나왔습니다. 장마당에서 적던 거래 장부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글씨는 대부분 번지고 사라져 있었지만 숫자와 이름 몇 개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중 한 귀퉁이에 선명하게 보이는 글씨, 미나, 아내의 글씨였습니다. 거듭 더 쓴 흔적이 있어 유독 또렷했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내는 오래전부터 이 이름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장마당 시절부터 기록해두고 있었던 겁니다. 분명 아내는 이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찾지 못해 마지막에 저에게 남긴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평생 이 이름을 가슴에 묻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살았던 겁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내가 남긴 이 이름을 제가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하지 못한 일을 제가 대신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장마당으로 향했습니다. 아내가 오랫동안 다녔던 청진 수남시장이었습니다. 장부 속 이름들 중 분이, 옥순, 영자, 그 누구라도 찾으면 뭔가 실마리가 나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수남시장은 청진에서 가장 큰 장마당이었습니다. 고난의 행군 때부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 지금은 없는 게 없는 곳이 됐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돈만 있으면 뭐든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장마당은 이른 시간부터 붐볐습니다. 좌판을 펴는 사람들, 물건을 나르는 사람들, 흥정하는 사람들까지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예전에 장사하던 구역을 찾았습니다.
부침개 파는 사람들이 모여있던 자리였습니다. 지금도 그곳에서 장사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주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박연이라는 분 아십니까? 예전에 여기서 부침개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머니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박연이요? 글쎄요, 이름은 한 20년 전쯤이요. 키가 작고 말수가 적은 분이었습니다. 아, 혹시 연희 언니요? 옆 좌판에서 장사하던 다른 아주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60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연희 언니 남편분이세요? 맞습니다. 아이고, 연희 언니는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주머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이고, 그랬구나. 몸이 안 좋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최분이요. 연희 언니랑 옛날에 같이 장사했어요. 분이 장부에 적혀있던 이름이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분이 씨, 여쭤볼 게 있는데 시간 좀 되시겠습니까? 분이 씨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 쉬어도 되겠네요. 저기 구석으로 가시죠. 우리는 사람들 발길이 덜 닿는 구석으로 갔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분희 씨가 메모지를 받아들고 읽었습니다. 정민아, 이거 연희 언니 글씨네요. 맞습니다. 아내가 남긴 겁니다. 유품 정리하다가 찾았습니다. 찾지 못하면 미안해. 분희 씨는 한참 동안 메모지를 바라보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연희 언니가 끝까지 이걸 갖고 있었구나. 이 사람 아십니까? 정민아라는 사람요. 분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연희 언니가 찾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건 알아요. 찾고 있었다고요? 옛날에 같이 장사할 때요. 사람들한테 가끔 물어보고 다녔어요. 혹시 이 이름 가진 사람 아냐고. 저는 숨이 멈췄습니다. 아내가 정말 이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누구한테요? 장마당 사람들이요. 함흥 쪽에서 온 사람들한테 특히 많이 물어봤어요. 함흥이요? 연희 언니 고향이 함흥이잖아요. 그쪽에서 온 사람들한테 자꾸 물어봤어요.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내가 함흥에서 이 사람을 찾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세요? 저도 궁금해서 물은 적 있어요. 근데 연희 언니가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만 했어요. 아는 사람이요? 근데 표정이 조금 이상했어요. 그냥 아는 사람 찾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어떤 표정이었습니까? 분희 씨가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무서운 표정이었어요. 무서운? 찾고 싶은데 무서운 것 같고 찾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또 찾아야 하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어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찾고 싶은데 무섭다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하나 더 있었어요. 뭔데요? 그 이름 물어볼 때마다 항상 주변을 살폈어요. 누가 듣나 안 듣나. 들키면 안 되는 것처럼요. 들키면 안 된다고요? 아무한테나 물어본 게 아니었어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내가 이 사람을 찾는 걸 왜 숨겼던 걸까요? 왜 조심했을까요? 혹시 다른 얘기 들은 거 없습니까? 뭐든요. 분희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하나 있긴 해요. 근데 소문이에요. 확실한 건 아니에요. 말씀해 주십시오. 연희 언니 집안에 뭐가 있었다는 소리요? 옛날에 함흥에서 뭐가 있었다고요? 무슨 일이 있어서 가족이 흩어졌다는 말이요. 가족이 흩어졌다고요? 분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세한 건 몰라요. 연희 언니가 직접 말한 건 아니고 옆에서 들은 말이에요. 뭐라도 기억나는 게 있다면. 한 번은 함흥에서 온 아주머니랑 얘기하다 연희 언니가 울었어요.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아내가 울었다니. 아내가 울었다고요? 그때 저도 놀랐어요. 연희 언니가 우는 건 처음 봤거든요. 그 아주머니가 뭐라고 했는데요? 잘은 못 들었어요. 근데 헤어졌다는 말은 들었어요. 누가 누구랑 헤어졌다는 거였어요.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찾을 수 없다라는 말도 했어요. 아마 연희 언니가 찾는 사람을 못 찾겠다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 말이 머리에 걸렸습니다.
찾을 수 없는 사람, 헤어진 사람, 정민아, 아내가 평생 찾던 사람, 아내가 잃어버린 사람, 아내가 숨긴 사람. 혹시 그 함흥 아주머니와 연락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다른 분은요? 어머니가 이 얘기한 사람이 있을까요? 글쎄요. 아, 혹시 옥순이 언니 만나보셨어요? 옥순이요? 김옥순이요. 연희 언니랑 제일 친했어요. 저보다 훨씬요. 그분이라면 뭔가 들었을 수도 있어요. 옥순. 장부에 적혀있던 또 다른 이름. 그분 어디 계십니까? 수남동 살아요. 아직 장마당 나와요. 내일 오시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분희 씨. 분희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연희 언니가 평생 마음에 담고 산 게 있었나 봐요. 몰랐어요. 그렇게 깊이 숨기고 산 줄은.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연희 언니 대신 찾으시는 거 꼭 찾으세요. 장마당을 나서는 순간 머릿속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아내가 평생 찾던 사람, 함흥에서 헤어진 누군가, 가족인지 친구인지 아직 모르지만 분명 아내는 그 사람을 잊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말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무서웠던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장부를 다시 꺼냈습니다. 미나라는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아내는 잊지 않으려고 수없이 이 이름을 적어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옥순이라는 사람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숨겨온 진실, 그 실마리가 어딘가에 남아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또 잠들지 못했습니다. 분희 씨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찾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찾아야 하는 그런 표정. 아내는 왜 무서웠을까요? 누구를 두려워했을까요? 무엇을 숨기려고 했던 걸까요? 저는 점점 더 깊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평생 감춰온 비밀 속으로요. 다음 날 저는 다시 장마당으로 갔습니다. 분희 씨가 알려준 대로 옥순이라는 사람을 찾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수남시장 입구에서 분희 씨를 만났습니다. 분희 씨가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저쪽이에요. 옥순이 언니 오늘 나왔어요. 분희 씨를 따라 장마당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좌판들 사이를 지나 한참 걸어 구석진 작은 좌판 앞에 도착했습니다. 마른 나물이랑 콩을 파는 자리였습니다. 그 좌판 앞에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70은 넘어 보였고 눈빛이 깊었습니다. 옥순 언니 여기요. 분희 씨가 부르자 옥순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분희야, 웬일이야? 손님 모시고 왔어요. 연희 언니 남편분이세요. 옥순 씨는 저를 오래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연희 남편이라고요? 한도현이라고 합니다. 도현 씨. 옥순 씨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굽어 있었고 숨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연희가 어떻게 됐어요? 요즘 통 안 보여서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옥순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고개를 숙이며 말이 없었습니다. 그랬구나. 연희가. 목소리는 떨려 있었습니다. 분희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도현 씨가 물어볼 게 있대요. 연희 언니 일로요. 옥순 씨는 눈가가 젖은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뭘 물어보려고요? 저는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이거 혹시 아십니까? 옥순 씨가 메모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글씨를 읽는 순간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아, 이 사람 아세요? 옥순 씨는 메모지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연희가 이걸 남겼어요? 서랍에서요. 왜 이 이름을 남겼는지 알고 싶습니다. 옥순 씨는 깊은 한숨을 쉬고 분희 씨에게 말했습니다. 분희야, 미안한데 잠깐 자리 좀 비켜줄래? 분희 씨가 물러섰습니다. 옥순 씨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쪽으로 가시죠. 사람들 눈 안 띄는 곳으로. 우리는 장마당 뒤편 창고 옆으로 이동했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옥순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무한테도 안 했어요.
연희도 나한테만 말했어요. 평생 비밀로 가져가려고 했는데. 말씀해 주세요. 아내가 왜 이 이름을 남겼는지 알고 싶습니다. 옥순 씨는 눈을 감고 오래된 기억을 더듬듯 말했습니다. 연희 고향이 함흥인 건 알죠? 알고 있습니다. 연희네 집안이 원래 함흥에서 꽤 살았어요. 아버지가 학교 선생이었거든요. 형편이 괜찮았어요. 연희한테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숨이 딱 멈췄습니다. 동생이요? 아내가 그런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럴 거예요. 연희가 평생 입 밖에 안 꺼냈으니까. 그 동생이 미나예요. 정미나.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미나가 아내의 동생이었습니다. 아내가 평생 찾은 사람은 친동생이었습니다. 왜 말을 안 했습니까? 동생이 있다는 걸요. 옥순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집안에 말 못하는 사정이 있었어요. 무슨 사정입니까? 옥순 씨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옛날에 연희 아버지가 잡혀갔어요. 잡혀갔다고요? 무슨 죄인지는 몰라요. 근데 그 일로 집안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잡혀가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족이 흩어졌어요. 어머니는 연희 데리고 다른 데로 갔고 미나는. 옥순 씨는 말을 멈추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나는요? 미나는 어디론가 따로 보내졌어요. 어디로요? 그걸 몰라요. 연희도 몰랐어요. 그때 연희가 15, 미나가 12살이었대요. 갑자기 헤어지게 된 거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15과 12살. 그 나이에 동생과 헤어지고 다시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쥐어짰습니다. 왜 따로 보내진 겁니까? 그때 상황이 너무 복잡했어요. 아버지가 잡혀간 집안은 감시 대상이었어요. 어머니가 아이 둘을 데리고 있으면 눈에 띄니까 미나를 친척에게 보낸 거예요. 숨기려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어요. 친척이 어디 갔는지, 미나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게 됐어요. 저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찾으면 되지 않습니까? 옥순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도현 씨, 그때가 어떤 때였는지 알죠? 함부로 찾아다니면 안 됐어요. 연희 아버지가 왜 잡혀갔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 집안 사람을 찾다니. 그러면 자기도 엮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못 찾은 겁니까? 연희 어머니가 절대 찾지 말라고 했대요. 미나는 미나대로 살게 두라고. 우리까지 엮이면 안 된다고. 저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평생 이 얘기를 안 한 겁니까? 연희 어머니가 신신당부했대요. 입 밖에 절대 내지 말라고. 미나 이름도 말하지 말라고. 이름을 말하면 왜 위험합니까? 아버지가 잡혀간 집안이에요. 성분이 나빠진 거예요. 그런 집안의 친족이 드러나면 미나한테도 해가 갈 수 있었어요. 미나가 새 삶을 시작했을 수도 있는데 과거가 드러나면. 옥순 씨는 말을 흐렸습니다. 그래서 연희는 평생 숨긴 거예요. 미나를 지키려고. 저는 가슴이 저렸습니다. 아내가 단지 동생을 지키기 위해 이름도 부르지 못하고 살았다는 사실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왜 찾으려고 했습니까? 그게 연희의 평생 고민이었어요. 찾으면 위험할까봐 무섭고 안 찾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고. 옥순 씨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연희가 그러더라고요. 죽기 전에 미나 얼굴 한 번만 보고 싶다고. 저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장마당에서 사람들한테 물어본 겁니까? 조심조심 물었어요. 함흥에서 온 사람들한테. 혹시 미나라는 사람 아냐고, 정씨 집안 사람 아냐고. 근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미나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니까요. 친척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성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요.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평생 동생을 찾았지만 끝내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단서라도 있을까요? 옥순 씨는 오래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하나 있어요. 확실하진 않지만 연희가 그랬어요. 미나를 데려간 친척이 함흥교회로 시골 쪽으로 갔다고. 함흥교회요? 왜가 친척이라고 했어요. 농사짓는 집안이라고 들었대요. 이름은요? 몰라요. 연희도 기억이 안 난대요. 단서는 너무 적었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옥순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 하나 더 있어요. 미나 왼쪽 귀 밑에 작은 점이 있었대요. 알아볼 수 있는 표시라고. 저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씨. 옥순 씨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연희 대신 찾아주세요. 연희가 평생 한 맺힌 게 그거였어요. 미나를 한 번 못 보고 죽는 거.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찾겠습니다. 근데 조심하세요. 아직도 이런 얘기는 조심해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마당을 나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평생 숨겨온 비밀은 동생이었습니다. 열둘에 헤어지고 다시 만나지 못한 동생. 이름도 부르지 못하고 가슴속에만 묻어둔 동생. 저는 결심했습니다. 함흥으로 가겠다고. 아내가 못 찾은 동생을 제가 찾아야겠다고. 그게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모 집을 나온 뒤 저는 함흥에서 며칠을 더 머물렀습니다. 미나가 살던 동네를 찾아가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내와 미나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이었습니다. 동네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옛날 집들은 대부분 헐리고 새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지만 골목 구조만큼은 예전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 낮은 담장, 빨래 널린 마당, 아이들이 뛰놀던 소리가 들리는 듯한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동네 어르신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혹시 옛날에 이곳에서 살던 사람 중 미나를 아는 분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고, 그때 살던 사람들은 다 떠났거나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동네 끝 작은 집에 사는 80 넘은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미나 이름을 꺼내자 할머니 눈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미나? 정미나? 혹시 기억하십니까? 박연희 동생입니다. 할머니는 한참 생각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집 아버지가 끌려간 집 말하는 거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맞습니다. 불쌍한 집이었어. 아버지 끌려가고 어머니 죽고 딸 둘만 남았는데. 할머니가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그 집 얘기를 왜 물어? 저는 연희 남편입니다. 연희가 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품에서 미나 이름이 나와서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랬구나. 연희가 죽었구나. 잠시 눈을 감고 있던 할머니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미나는, 그 아이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몰라. 아무도 몰랐어. 학교 갔다가 그냥 안 돌아왔지. 이모가 말한 내용과 같았습니다. 그러다 할머니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근데 이상한 소문이 있긴 했어. 어떤 소문입니까? 미나가 사라지기 며칠 전에 낯선 여자를 만났다는 소문. 여자였습니까? 나이든 여자였다고 했어. 근데 이 동네 사람은 아니었대.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군지 아는 분은 없습니까? 아무도 몰랐어. 근데 미나가 사라진 뒤 다들 그 여자가 데려갔다고들 했지. 데려갔다고요? 응. 어디론가. 다른 데서 살게 해준다면서 데려가는 일이 그땐 가끔 있었어. 성분이 나쁜 집 아이들, 고아들 그런 애들을 말이야. 할머니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습니다. 어디로 데려갔다는 얘기였습니까? 확실한 건 없어. 다른 도시라는 얘기도 있고 강 건넜다는 얘기도 있었어.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강 건너라는 말은 이미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럼 미나도 그렇게 간 겁니까? 아무도 몰라. 그땐 뭐든 조용히 처리되던 때라.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미나가 사라지기 전에 우리 집에 와서 물 한 잔 달라고 했지.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왜요? 그때 내가 물어봤어. 너 요즘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니? 그랬더니 미나가 그러더라. 할머니, 저 멀리 갈 것 같아요. 멀리 간다고요? 응. 내가 어디 가냐고 물으니까 웃기만 했어.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미나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떠날 걸, 언니와 헤어질 걸. 저는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미나는 누군가가 데려간 겁니다. 자발적으로든 강제로든 강 건너라는 말이 사실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함흥을 떠나기 전에 아내와 미나가 다니던 학교에 들렀습니다. 지금은 이름이 바뀐 학교였습니다. 교문 앞에 서서 오래 바라봤습니다. 아내와 미나가 이 길을 같이 걸었을 겁니다. 서로 손잡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웃으면서. 그리고 어느 날 미나는 그 길을 걸어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알아낼 게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 단서를 찾아야 했습니다. 문득 분희 씨 말이 떠올랐습니다. 강을 건넌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미나는 남쪽 어딘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쪽으로 가야겠다고. 청진으로 돌아가 남쪽으로 넘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몇 달이 걸렸습니다. 길을 알아보고 사람을 찾고 기회를 기다리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남쪽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거리도 말투도 공기의 느낌마저 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나를 찾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탈북자 모임에 나갔습니다. 함흥 출신 사람들에게 계속 물었습니다. 혹시 정민아라는 이름을 아는지, 혹시 40년 전 사라진 아이를 기억하는지. 돌아오는 대답은 대부분 같았습니다. 그런 오래된 일을 누가 기억하겠냐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평생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탈북자 모임에서 70쯤 돼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정민아라는 이름을 말하자 할머니 눈이 흔들렸습니다. 정민아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할머니는 오랫동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찾으세요? 아내의 동생입니다. 아내가 평생 찾다가 죽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정민아, 그 이름 알아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정말입니까? 그 아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요. 저는 숨까지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서울 근교에 살아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나는 살아있었고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도 그때 그 길로 온 사람이에요. 미나랑 같이.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같이라고요? 우리가 같은 사람에게 데려와줬어요. 같은 날, 같은 길로.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나는 12살, 나는 20살이었어요. 그날부터 같은 길이었지. 지금도 연락하십니까? 가끔요. 명절에 전화하고 몇 년 전에 한 번 만나기도 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나를 만나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연락해 볼게요. 미나가 괜찮다고 하면 연결해 드릴게요. 저는 몇 번이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내가 평생 그리워하던 사람. 찾지 못하고 눈을 감았던 그 사람. 그 사람이 살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할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미나가 만나겠대요. 심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언제입니까? 이번 주말에 보면 된대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아내가 평생 찾던 동생을 제가 만날 수 있는 날이 오는구나. 저는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모에게 받은 어린 아내와 어린 미나가 손잡고 있는 그 사진. 연희야.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드디어 찾았어. 미나를. 약속한 날이 왔습니다. 서울 근교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미나 씨를 잘 아는 할머니가 잡아준 장소였습니다. 저는 일찍 도착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곧 저 문을 통해 미나 씨가 들어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0년 넘게 헤어져 있던 사람이 드디어 이곳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카페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60 즈음 되어 보였고 머리엔 반백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아내와 손잡고 있던 그 아이. 아내를 닮은 맑고 깊은 그 눈이었습니다. 미나였습니다. 미나도 저를 보며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한도현 씨?
한도현입니다. 정민아 씨입니까? 민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동자 속에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앉으세요. 민아 씨는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40년 넘게 떨어져 있던 두 자매의 마지막 흔적. 아내가 평생 찾던 사람이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언니가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미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작년 겨울입니다. 미나 씨는 고개를 숙였고 어깨가 조금 떨렸습니다. 늦었네요. 너무 늦었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미나 씨가 스스로 말을 이어갈 때까지. 미나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언니를 다시 못 만났어요. 평생.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연희도 그랬습니다. 평생 당신을 찾았습니다. 미나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아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다고요? 미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쪽에 온 지 몇 년 뒤쯤 들었어요. 언니가 나를 찾고 있다고. 장마당에서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다닌다고. 저는 놀랐습니다. 그럼 왜 연락을 안 했습니까? 미나 씨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못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내가 연락하면 언니가 위험해져요. 미나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땐 그런 시대였어요. 남쪽으로 온 사람의 가족이 북쪽에 남아있으면 그 가족이 다 끌려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수용소로 가기도 하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언니한테 연락하면 언니도 위험해지고 언니 가족도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았어요. 미나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보고 싶고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도 언니 지키려고 참았어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두 자매는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만나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왜 위험한 걸 알면서도 저를 찾았을까요? 미나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아내의 메모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미나 씨가 메모를 받아 읽었습니다. 정민아, 찾지 못하면 미안해. 미나 씨의 손이 크게 떨렸습니다. 메모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게 언니 글씨죠? 유품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미나 씨는 눈을 감고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울음을 다 쏟아낼 때까지. 한참 뒤 미나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붉었고 볼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언니가 끝까지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희는 평생 당신을 찾았습니다. 정말 평생입니다. 미나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저도 언니 찾고 싶었어요. 왜 떠났는지 설명하고 싶었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미나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떠날 때 저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저를 데려간 사람이 말했어요. 지금 아니면 못 간다고. 언니한테 말하면 안 된다고. 미나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갔어요. 그날 밤 언니한테 말했던 약속, 언니랑 나 언젠가 꼭 다시 만나자. 그게 내 마음이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해, 언니. 미나 씨는 계속 울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모에게 받은 어린 아내와 미나가 손잡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보시겠습니까? 미나 씨는 사진을 받자마자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거 우리 어렸을 때. 미나 씨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이 사진 제가 가져도 될까요?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미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잠시 후 미나 씨가 말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만나서 다행이에요. 연희도 그럴 겁니다. 미나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언니가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그날 이후 저는 미나 씨와 종종 연락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명절마다 전화하고 가끔은 만나기도 합니다. 미나 씨는 남쪽에서 가정을 꾸렸고 남편과 자녀들, 손주들까지 있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니 연희를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다고 했습니다.
매년 기일마다 조용히 기도하며 언니를 떠올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자주 생각합니다. 평생 마음에만 묻어두었던 비밀, 말하지 못한 사연, 찾지 못하고 끝내 눈을 감았던 보고 싶은 동생. 이제야 모든 걸 이해하게 됐습니다. 아내는 외로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깊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연희야, 드디어 미나를 찾았어. 살아있고 잘 살고 있어. 그리고 아직도 너를 사랑하고 있어. 네가 평생 마음에 품고 있던 그 아이도 평생 너를 잊지 못했어. 이제 편히 쉬어. 미나는 잘 있으니까. 그리고 고마워. 이 마지막 부탁을 나에게 맡겨줘서. 덕분에 내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었어. 너를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저 세상에서 우리 셋이 다시 만나는 날, 그땐 아무 걱정 없이 웃으면서 다시 만나자. 그때까지 잘 있어.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64, 한도현입니다.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도 바로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